제가 볼 때는 용상에 오를 자리는 이재명 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누가 되시던 간에 본인들끼리 제발 싸우지 좀 마시고, 저희 국민들 정말 무당들도 어렵습니다 요즘에. 솔직히 까놓고 경기가. 저는 3대째 무속인 집안 출신으로 15년 전 이재명의 손금을 봤을 때 이 사람의 손에는 죽음의 선이 너무 많다.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겠습니다. 왜 이토록 이재명 후보의 운명이 파란만장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리아 카르멘 페르난데스입니다. 스페인 세비야 출신이고 올해 50세입니다. 저는 할머니 때부터 3대째 이어진 무속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스페인 남부에서 손꼽히는 집시 점술가셨고, 어머니는 유럽 정치인들의 은밀한 상담사로 활동하셨죠. 저 역시 어릴 때부터 사람의 손금과 관상을 보는 특별한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하지만 2009년 5월 12일 한국 명동 거리에서 제 30년 무속인 경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는 이재명이라는 남자의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저는 당시 아시아 여행 중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해서는 별 기대가 없었어요. 스페인은 5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대제국이었는데 한국은 겨우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명동 거리를 걸어가다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정치인이 거리 연설을 한다고 하더군요. 호기심에 가까이 갔는데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재명이라는 그 남자 주변에는 제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기이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거든요. 검은 그림자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는데 동시에 강력한 금빛 에너지가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이상하다. 이런 모순적인 기운을 가진 사람은 처음이야.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이재명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에서 온 관광객인데 혹시 손금을 받으려도 될까요? 이재명은 의외로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손을 내밀었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이재명의 손금은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생명선이 여러 곳에서 끊어져 있었고 운명선은 온통 상처투성이었어요. 특히 왼손 손목 부근에는 깊은 상처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건 죽음의 손금이야. 제가 30년 동안 손금을 보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손금은 처음이었어요. 스페인에서 이런 손금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일찍 죽거나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인생을 마감했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좋지 않은 손금이네요. 어려서부터 많은 고생을 하셨을 것 같고 앞으로도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맞습니다. 저는 5살 때부터 공장에서 일했고 13살에 프레스기에 손목이 찔려서 장애를 갖게 됐어요. 가난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본 손금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거였거든요. 하지만요. 이재명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독학으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패스했고 대학에 진학해서 사법고시에도 합격했습니다. 지금은 성남시장 선거에 나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말이 안 돼. 제가 본 이재명의 손금으로는 절대 이런 성공이 불가능했거든요. 죽음의 선이 너무 많았고 고난의 표시가 손바닥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스페인에서라면 이런 손금을 가진 사람은 절대 사법고시에 합격할 수 없어요. 아니, 대학에 진학하는 것조차 불가능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더 자세히 이재명의 손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죽음의 선들이 많았지만
그 사이사이로 아주 가느다란 금색 선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희미한 선들이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점점 뚜렷해지고 있었어요. 이게 뭐지?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속인으로서 쌓아온 30년의 경험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이재명 같은 손금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미친 듯이 이재명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재명은 정말로 5살 때부터 공장에서 일했고 13살에 프레스기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됐더군요. 가난 때문에 중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야간 중학교를 다니며 독학으로 공부했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에 진학해서 결국 사법고시까지 합격했어요.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거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요. 한국은 그냥 작은 아시아 국가가 아니었어요.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특별한 땅이었던 거예요. 스페인에서는 계급이 정해져 있어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재명처럼 절망적인 환경에서 태어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원래 일주일만 머물고 떠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이재명이라는 사람,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체류를 연장했어요. 1달, 2달. 그러다가 어느새 15년이 흘러버렸네요. 이 15년 동안 저는 이재명의 모든 걸음을 지켜봤습니다.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당선됐을 때 그의 손금에서 금색 선들이 조금 더 뚜렷해지는 걸 봤어요. 2014년 재선에 성공했을 때는 더욱 선명해졌고요. 2018년 경기도지사가 됐을 때는 아예 금색 선들이 손바닥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2022년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처음에 봤던 죽음의 선들이 거의 사라지고 대신 찬란한 금색 선들이 손바닥을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2009년에 본 이재명의 죽음의 선들은 과거의 고통과 시련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금색 선들은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얻게 될 영광을 의미하는 거였고요. 즉, 이재명은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선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불굴의 의지가 결국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고요. 스페인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한국에서는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2025년 6월 3일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날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15년 전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이재명은 단순히 성공한 정치인이 아닙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한국인의 불굴의 정신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예요. 저는 스페인 사람으로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정말 기적의 나라예요. 이런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나라니까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여러분도 왜 제가 15년째 한국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순간 이재명 대통령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2010년 6월 2일 성남시장 선거 개표 방송을 보고 있었을 때의 일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이 당선 확정되는 순간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1년 전에 본 그의 손금에서 예언했던 일이 정확히 일어났거든요. 2009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이재명의 손목 부근에서 아주 희미한 금색 선 하나를 발견했었어요. 그때는 너무 가늘어서 거의 보이지 않았는데 혹시 이 선이 뭔가 의미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성남시장 당선 발표가 나온 순간 제 머릿속에 그 금색 선이 번쩍 떠올랐어요. 설마
그 선이 이걸 의미했던 건가? 그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이재명 당선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명동에서 손금을 받으렸던 스페인 여성입니다. 다시 한번 손을 봐도 될까요? 이재명은 놀랍게도 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 스페인에서 오신 그분이시군요. 제 손금이 좋지 않다고 하셨던.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뭔가 달라진 것 같아서요. 만났을 때 이재명의 손을 다시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1년 전에 희미했던 그 금색 선이 훨씬 뚜렷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손바닥 중앙에 작은 별 모양의 표시가 새로 생겨나 있었어요. 이상합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어요. 뭐가 이상하신가요? 이재명이 물었습니다. 작년에는 분명히 없었던 선이 새로 생겼어요. 이건 권력선입니다. 권력선이라는 건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손금이에요. 스페인에서도 국왕이나 총리급 인물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희귀한 표시죠. 하지만 더 신기한 건 저는 계속 그의 손을 들여다봤어요. 이 권력선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시작 단계고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어요. 그럼 제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의 손금에서 보이는 몇 개의 어두운 선들을 가리켰어요. 여기 보시면 앞으로 몇 차례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어요. 특히 이 부분. 저는 그의 운명선 중간에 있는 깊은 골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아주 큰 위기를 의미해요. 아마 5, 6년 후쯤에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이재명이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하지만 신기한 건 그 위기를 지나면 오히려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저는 그 어두운 선 너머에 있는 더 굵은 금색 선을 가리켰어요. 위기 이후에 나타나는 이 선은 정말 강력합니다. 제가 스페인에서 본 어떤 정치인보다도 강해요. 그 후 몇 년 동안 저는 이재명의 성남시장 시절을 면밀히 지켜봤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2011년 청년배당 정책을 발표했을 때예요. 한국 사람들도 처음 들어보는 정책이었는데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은 정말 다른 차원의 정치인이구나. 스페인에서도 이런 혁신적인 정책을 내놓는 정치인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한 도시 시장이 세계적인 화제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2012년 무상급식 논란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재명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켰어요. 그때마다 저는 그의 손을 다시 봤는데 금색 선들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2014년 재선에 성공했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의 손금에서 권력선이 훨씬 더 뚜렷해졌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새끼손가락 아래쪽에 나타난 선은 정말 신기했어요. 이 선은 민중의 지지를 의미하는 건데 스페인 왕족들에게서도 보기 힘든 특별한 표시였어요. 이재명은 정말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지도자가 될 거야.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그때 제 머릿속에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리아야, 진정한 지도자는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편안하게 자란 사람은 백성의 아픔을 모르지. 성남시장 시절의 이재명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였어요. 이재명처럼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나라였거든요. 스페인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계급의 벽을 넘기 어려워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말로 꿈을 이룰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 문화도 공부하고 한국 역사도 알아갔죠.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요. 2016년쯤부터 이재명 주변의 기운이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해 성남시장실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의 손금을 다시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권력선이 손바닥 전체를 가로지르고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최고 권력자에게만 나타나는 표시예요. 시장님, 큰 변화가 오고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떤 변화 말씀이신가요? 아마 2, 3년 후에 정말 큰 기회가 올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저는 그의 손금에서 보이는 어두운 구름 같은 표시를 가리켰어요. 큰 시련이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전국적인 이슈가 될 만한. 이재명이 진지하게 물었어요. 견딜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물론이에요. 지금까지 이겨내신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련을 이겨내면 저는 그의 손목 부근에 새로 나타난 찬란한 금색 선을 가리켰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2016년 어느 겨울날 저는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모든 청년에게 배당을 주겠다. 기본소득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왜냐하면 스페인에서도 이런 급진적인 정책을 내놓는 정치인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 사회가 마치 들끓는 가마솥처럼 변했거든요. 보수 언론들은 포퓰리즘이다. 세금 낭비다라며 맹렬히 비난했고 심지어 같은 진보 진영에서도 너무 성급하다. 현실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때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 2017년 초 저는 급하게 이재명을 만나러 갔어요. 사실 제 마음속에는 의구심이 가득했거든요. 아무리 좋은 손금을 가졌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싶었어요. 시장님, 요즘 정말 힘드시겠어요. 온 나라가 반대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고 있었어요. 마리아 씨, 정책은 인기 투표가 아니에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끝까지 해야죠. 그 순간 저는 그의 손을 다시 보고 싶어졌어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그의 손금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을까 궁금했거든요. 그의 손을 봤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분명히 온 나라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의 손금은 오히려 더 선명해져 있었거든요. 특히 새끼손가락 아래쪽에 새로운 선이 나타나 있었어요. 이 선은 스페인 무속학에서 신념선이라고 부르는 건데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관철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희귀한 표시예요. 시장님,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가 신기한가요? 손금이 비난받을 때 더 강해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이재명이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아마도 시장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스페인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마리아, 한국에서 무슨 일이야? 뉴스에서 너희 시장이 모든 청년한테 돈을 나눠준다고 하던데. 친구 이사벨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정말 혁신적인 정책일 수도 있어. 혁신적? 그냥 포퓰리즘 아니야? 스페인에서도 그런 정치인들 많잖아.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이사벨,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다른 것 같아. 뭐가 달라? 이 사람은 진짜 믿고 있는 것 같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2017년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 이재명은 2위를 했어요. 당시만 해도 전국적인 인지도나 정치적 기반이 거의 없었던 사람이 말이에요. 그날 개표 방송을 보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적어도
이 사람은 말뿐이 아닌 사람이다라며 열광하고 있었거든요. SNS에는 청년 배당 덕분에 살았다. 기본소득이 희망이다라는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재명이 당한 그 모든 비난과 공격이 사실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진통이었다는 걸요. 2018년 6월 13일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재명이 당선됐을 때 저는 정말 감격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당선 직후 그가 한 첫 번째 발언이었어요. 경기도에서 청년 기본소득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겠습니다. 또다시 논란이 일었어요. 또 포퓰리즘이다. 재정 파탄을 부른다는 비판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이라는 걸요. 2020년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이재명 지사는 또다시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발표했어요. 이번에도 또 돈 뿌리기냐는 비판이 있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전 세계 언론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BBC, CNN, 르몽드. 유럽의 주요 언론들이 이재명의 정책을 혁신적이라고 보도했거든요. 그때 스페인 친구 이사벨이 다시 전화했어요. 마리아, 너 말이 맞았어. 그 사람 정말 대단하다. 스페인에서도 한국의 재난 기본소득을 배우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저는 그때 비로소 확신했어요. 2020년 말, 저는 이재명 지사를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그의 손을 봤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있었어요. 2016년에 비난받을 때 나타났던 그 신념선이 이제 손바닥 전체를 가로지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선 위에 작은 별들 같은 표시들이 여러 개 생겨나 있었어요. 지사님,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났네요. 어떤 일 말씀이신가요? 손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정말 세계적인 지도자의 손금이에요. 이재명이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4년 전에 모든 사람이 반대했던 그 정책들이 지금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잖아요. 손금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손금은 정해진 운명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바뀌는 지도라는 걸요.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손금을 스스로 바꿔낸 사람이었어요. 절망의 선을 희망의 선으로, 고난의 선을 지도자의 선으로 바꿔낸 거죠. 스페인에서는 계급이 정해져 있어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재명처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온 나라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옳다고 믿는 길을 간 그의 용기가 결국 전 세계가 인정하는 혁신으로 이어진 거였어요. 이제 저는 그를 더 이상 점치는 대상으로 보지 않게 됐습니다. 그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인이 되었어요. 2021년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을 때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15년 전에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했던 그 사람이 드디어 최고 권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컸어요. 대통령 선거라는 게 정말 험난한 과정이잖아요. 특히 이재명 주변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 공격들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검찰 수사, 과거 발언 논란, 정치적 적들의 집중 공격. 정말 숨막히는 상황이었죠. 그때 저는 멀리서나마 그의 기운을 계속 살폈어요. 무속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공격이 거셀수록 그의 기운은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었거든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언론의 집중포와 상대 후보들의 공격, 심지어 같은 당 안에서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들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그는 공격받을 때마다 더 차분해졌고 비난받을 때마다 더 정책에 집중했어요. 마치 15년 전 기본소득 논란 때와 똑같았거든요. 특히 TV 토론에서 그의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상대가 인신공격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구체적인 정책으로 답변하는 모습.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대통령감이야. 2025년 6월 3일 선거일, 저는 정말 긴장했어요. 15년간 지켜본 그 모든 과정이 이 하루로 결정될 텐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싶었거든요. 개표가 시작되고 초반에는 팽팽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재명의 득표율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밤 11시 47분, SBS에서 당선 확정 보도가 나왔을 때, 저는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15년 전 명동거리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 죽음의 손금을 가졌던 그 사람이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조용히 혼자 중얼거렸어요. 해냈구나. 정말 해냈구나. 당선 확정 일주일 후 저는 대통령 당선자가 된 이재명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그의 손을 다시 봤는데 정말 경이로운 변화가 일어나 있었어요. 2009년에 처음 봤던 그 죽음의 선들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거든요. 대신 손바닥 전체가 찬란한 금색빛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손바닥 중앙에 작은 지구 모양의 표시가 새로 생겨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특별한 표시예요. 제가 스페인에서 30년 동안 무속인 생활을 하면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희귀한 것이거든요. 스페인 무속학에서는 이를 세계 변화선이라고 부르는데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지도자에게만 나타난다고 전해져요. 대통령님,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네요. 어떤 변화 말씀이신가요? 이제 정말 세계를 변화시킬 지도자가 되실 것 같아요. 대통령 당선 소식이 전해지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 언론들이 일제히 이재명에 대해서 보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CNN은 한국의 혁신적 지도자, BBC는 아시아의 새로운 희망, 르몽드는 21세기형 정치가라고 평가했어요. 특히 그의 과거 이야기, 5살 때부터 공장에서 일하고 장애를 딛고 일어선 이야기가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정말 큰 감동을 주고 있었어요. 그때 스페인에 있는 제 친구 이사벨이 전화했어요. 마리아, 스페인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가 대단한 화제야. 정말 영화 같은 인생이네.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을 15년 동안 지켜본 거야. 저는 그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2025년 8월 15일 취임한 후 이재명 대통령의 첫 100일은 정말 놀라웠어요. 취임 첫 주에 소상공인 긴급 지원 특별 대책을 발표했고 그 다음 주에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특히 청년 미래적금 정책이 시행되자 젊은이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SNS에는 드디어 희망이 보인다. 이런 대통령을 기다렸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죠. 더 놀라운 건 이런 정책들이 실제로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청년 실업률도 눈에 띄게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K방산 수출도 급증해서 한국이 세계 5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기세였어요. 가장 놀라운 건 국제사회의 반응이었어요. G7회의에서 한국의 정식 가입을 추진하자는 논의가 시작됐고 유엔에서도 한국의 발언권이 크게 높아졌어요.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서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되면서 2028년 COP33 유치도 거의 확정적이 됐어요. 그때 저는 정말 깨달았어요.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의 대통령 당선이 단순히 한국만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돌아가신 할머니를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생전에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마리아야, 진정한 지도자는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면 그 나라는 세계를 이끌게 된다. 이제야 그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재명은 정말로 고난을 통해 만들어진 지도자였고, 그래서 한국이 이제 세계를 이끌게 된 거였어요. 15년 전, 저는 이재명의 손금을 보고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본 그 죽음의 선들은 과거의 고통을 의미하는 거였고, 그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진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였어요. 이재명은 그 죽음의 선들을 하나씩 지워가며 스스로 운명을 바꿔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도 함께 변해간 거였고요. 이제 저는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나라입니다. 스페인은 500년 대제국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 같은 역동성과 희망은 없어요. 한국에서는 정말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이재명의 삶이 그 완벽한 증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진심으로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나라, 이런 지도자를 키워낸 나라에서 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싶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꿈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땅입니다. 2025년 8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을 TV로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감격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취임 바로 다음 날인 8월 16일 대통령실에서 첫 번째 정책 발표가 있었거든요. 소상공인 긴급 지원 특별 대책을 즉시 시행합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자영업자분들에게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15년 전부터 줄곧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챙겼던 그의 모습이 대통령이 된 지금도 전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속도로 일이 진행됐어요. 8월 20일에는 소상공인 지원 신청 접수가 시작됐고 8월 25일부터는 실제 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어요. 취임 일주일 후 이재명 대통령은 또 다른 폭탄 발표를 했어요. 전 국민이 무료로 AI를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저는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스페인에서도 AI는 여전히 일부 전문가들만 사용하는 기술인데 한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효과는 즉시 나타났어요. 젊은 창업가들이 AI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시작했고 중소기업들도 AI로 업무 효율을 크게 높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놀라운 건 어르신들도 AI를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전국 경로당에 AI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70대 할머니들도 AI로 손자 편지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9월 1일 드디어 청년 미래적금이 시행됐어요. 그날 저는 대학가를 돌아다녀 봤는데 정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드디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인다. 이런 대통령을 기다렸어. 젊은이들의 표정이 정말 밝아져 있었거든요. 15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이렇게 희망찬 젊은이들의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특히 한 대학생이 한 말이 인상 깊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IMF를 겪으면서도 나라를 일으켜 세웠잖아요. 이제 저희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단순히 정책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는 걸요. 9월 중순,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0% 증가했다는 거였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K방산 글로벌 강국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했는데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난 거였어요. 특히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등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주문이 폭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스페인 친구 이사벨이 또 전화했어요. 마리아, 이제 스페인에서도 한국 무기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한국이 정말 군사 강국이 된 거야. 그래, 이제 한국은 정말 세계 5대 방산 강국이 될 것 같아. 믿을 수 없어.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사벨, 그게 바로 한국의 힘이야.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나라야. 10월 초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국, 독일, 프랑스를 차례로 방문하면서 정말 놀라운 성과를 거뒀어요.
특히 지칠 정식 가입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시작됐고 2028년 COP33 한국 개최도 거의 확정됐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각국 정상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적 스토리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독일 총리는 21세기 최고의 지도자를 만났다고 했고 프랑스 대통령은 한국의 기적을 세계에 전파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취임 2개월 만에 나온 경제 지표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소상공인 폐업률이 50% 감소했고 청년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특히 AI 관련 스타트업이 전년 대비 500% 증가했다는 소식에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국민 행복 지수가 급상승했다는 거였어요. 한국 갤럽 조사에서 미래에 대해 희망적이라고 답한 국민이 85%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역대 최고 수치였어요. 그 무렵 저는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TV로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의 손금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물론 TV로는 정확히 볼 수 없지만 무속인으로서의 직감으로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국정 브리핑을 할 때마다 그의 기운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마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를 더욱 완성된 지도자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취임 3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표정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지하철에서, 카페에서, 거리에서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밝고 희망적인 표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젊은 엄마들이 이제 아이를 낳아도 되겠다는 말을 하는 걸 자주 들었어요. 한 30대 주부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덕분에 둘째를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아이들 미래가 밝아 보이거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정치가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취임 100일째 되는 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께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날 발표된 성과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소상공인 지원 완료율 95%, 청년 미래적금 가입자 200만 명 돌파, AI 활용 기업 1만 개 돌파, 방산 수출 역대 최고 기록, 국민 행복지수 역대 최고치.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이 모든 성과는 저 혼자 이룬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재명은 정말로 국민과 함께 기적을 만들어가는 대통령이라는 걸요. 그리고 한국은 정말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요. 취임 100일을 넘긴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파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임기 내에 세종시에 새로운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건설하겠습니다. 진정한 행정수도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스페인에서도 수도 이전은 수백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대사건인데 한국에서는 한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국민들의 반응이었어요. 과거 같았으면 너무 성급하다,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반대 목소리가 컸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드디어 진짜 균형 발전이 시작되는구나. 수도권 집중 문제가 해결되겠네. 오히려 기대하는 목소리가 훨씬 많았어요. 2026년 봄, 이재명 대통령은 또 다른 혁신적인 정책을 발표했어요. 전국을 5대 초광역권으로 나누고 3대 특별자치도를 통해 진정한 지방 분권을 실현하겠습니다.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각 권역별로 특화된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제주, 강원,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서 더 많은 자치권을 주겠다고 했고요. 저는 그때 정말 감탄했어요. 스페인도 지역별 자치정부 체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렇게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변화는 교통망이었어요. KTX 노선이 대폭 확충되기 시작했고
각 권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도 확장됐어요. 특히 세종, 부산 간 KTX가 1시간 30분으로 단축되고 세종, 광주도 1시간 만에 갈 수 있게 되면서 정말 전국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2026년 여름에 전국 여행을 해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부산에서는 해양 바이오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었고 대구에서는 AI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었어요. 광주에서는 K컬처 콘텐츠 산업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었고요. 각 지역마다 고유한 특색을 살리면서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삼성이 평택에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완성했고 LG는 광주에서 K컬처 플랫폼 사업을 대폭 확장했어요. 현대차는 울산을 미래차 생산 거점으로 만들었고 포스코는 포항에서 그린 스틸 혁신을 주도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젊은 인재들이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가는 모습이었어요. 한 20대 개발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굳이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대전에 AI 클러스터가 더 기회가 많고 살기도 좋거든요. 2027년 여름 드디어 세종시에 새로운 국회의사당 건설이 시작됐어요. 그 규모와 설계는 정말 세계적 수준이었어요. 친환경 건축으로 설계된 미래형 의사당은 이미 세계 건축계의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대통령 집무실도 함께 건설된다는 거였어요. 청와대는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대통령은 세종에서 국정을 펼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은 정말 역사적이었어요. 세종 행정수도 건설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정말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CNN은 21세기 최대의 도시 계획이라고 보도했고 BBC는 아시아의 새로운 정치 중심지라고 평가했어요. 특히 유럽 언론들은 한국의 지방 분권 정책을 유럽연합의 모델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그때 스페인 친구 이사벨이 또 전화했어요. 말이야, 스페인에서도 한국의 행정수도 이전을 벤치마킹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사벨, 이게 바로 한국의 힘이야.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내는 나라야. 행정수도 이전 정책의 효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서울의 집값이 30% 정도 안정화됐고 지방의 부동산 가격은 적정 수준에서 상승했어요. 무엇보다 지방 대학들이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어요. 지역 거점 국립대들의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기 시작했거든요. 한 부산대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굳이 서울대를 고집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지방 대학들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드디어 세종시에 새로운 국회의사당이 완성됐어요. 개관식 날, 저는 직접 세종시에 가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기자들과 정치인들이 한국의 새로운 의사당을 보며 감탄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의사당 내부는 정말 미래적이었어요.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국정 시스템, 친환경 설계, 국민 참여를 극대화한 구조. 정말 21세기형 민주주의 전당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새 국회에서 한 첫 연설은 정말 역사적이었어요. 오늘부터 대한민국은 진정한 분권 국가로 거듭날 것입니다. 서울 중심이 아닌 전국이 균형 잡힌 나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2028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정말 새로운 한국을 보고 있었어요. 전국 어디를 가도 활기가 넘쳤고 젊은이들이 각자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서울은 여전히 중요한 도시였지만 이제 서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강박은 사라졌어요. 부산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아시아 본부를 설치하고 있었고 대구에서는 세계적인 AI 연구소들이 들어서고 있었어요. 광주는 K컬처의 메카가 되었고 대전은 과학기술 혁신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해낸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잠재력을 깨운 것이라는 걸요.
스페인은 역사가 오래되고 전통이 깊지만 변화에는 보수적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려는 역동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은 그 역동성을 이끌어낼 줄 아는 진짜 지도자였던 거예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한국은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 한국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준 역사적 지도자예요. 2029년 새해 첫날,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파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오늘부터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주사 5일제를 국가 차원에서 시행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스페인에서도 주사일제 논의는 있었지만 실제로 국가 전체가 시행하는 건 한국이 최초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기업들의 반응이었어요. 과거 같았으면 생산성 하락, 경쟁력 약화라며 반대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AI와 자동화로 효율성이 높아져서 충분히 가능하다. 오히려 직원들의 창의성과 생산성이 향상될 것. 이미 3년간의 AI 혁명으로 업무 효율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라 가능한 일이었어요. 3월에는 더욱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났어요. 드디어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거예요.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 기업과 교섭할 수 있게 되었고, 플랫폼 노동자들도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어요. 그날 저는 건설 현장을 지나가다가 한 아저씨의 대화를 들었어요. 드디어 우리도 사람 대접받는구나. 그러게, 이재명 대통령 덕분에 정말 세상이 바뀌었어. 그 순간 저는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6월에는 장애인권리 보장법이 시행됐어요. 모든 공공장소에 장애인 접근성이 100% 보장되고 장애인 의무 고용률도 대폭 확대됐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장애인들을 위한 AI 보조 기술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거였어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AI 안내 시스템, 청각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수어 번역, 거동 불편자를 위한 스마트 휠체어. 저는 지하철에서 시각장애인분이 AI 음성 안내로 자유롭게 이동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제 혼자서도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그분의 밝은 표정을 보면서 저는 이게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29년 여름, 저는 정말 인상 깊은 일을 경험했어요. 평소 자주 시키던 치킨집 배달기사 아저씨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마리아 씨, 요즘 정말 좋아졌어요. 플랫폼 노동자도 4대 보험 적용받고 산재 보험도 제대로 보장받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5일만 일해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요. 나머지 시간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고요. 그 아저씨의 표정이 정말 밝아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항상 피곤하고 힘들어 보이셨는데 이제는 여유가 느껴졌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서민들을 위한 대통령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아요. 9월쯤 되니까 한국의 직장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주 4.5일제가 정착되면서 사람들이 정말 여유로워졌거든요. 금요일 오후에는 거리에 사람들이 많아졌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젊은 직장인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 30대 직장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회사에서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정시에 퇴근하고 취미 생활도 할 수 있어요. 삶의 질이 정말 좋아졌어요. 더 놀라운 건 여성 직장인들의 변화였어요.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훨씬 쉬워졌거든요. 주 4.5일제 덕분에 아이와 보낼 시간도 늘어났고 직장에서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어요. 한 워킹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아이 낳는 게 두렵지 않아요. 일과 육아를 충분히 병행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저출생 문제도
이렇게 해결되어 가는구나 싶었거든요. 11월에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유럽연합에서 한국의 노동 정책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특히 독일과 프랑스에서 한국 형주 4.5일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스페인 친구 이사벨이 흥미로운 얘기를 해줬어요. 말이야, 스페인에서도 한국의 노동 정책을 배우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특히 AI와 결합된 효율적 근무 방식이 화제야. 정말? 응. 이제 한국이 노동 선진국의 모델이 되고 있어. 믿을 수 없지만 사실이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2030년 새해 이재명 대통령은 또 다른 혁신을 발표했어요.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암기 위주가 아닌 창의성과 인성을 기르는 교육으로 바꾸겠습니다. 주 4.5일제는 학교에도 적용됐어요. 학생들도 일주일에 4.5일만 등교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꿈을 키울 수 있게 됐거든요. 한 고등학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입시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었어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들도 할 시간이 생겼거든요. 가장 놀라운 변화 중 하나는 의료진들이었어요. 오랫동안 과로에 시달리던 의사와 간호사들도 근무 환경이 크게 개선됐거든요. AI 의료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 효율이 높아지면서 의료진들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어요. 한 간호사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24시간 연속 근무도 다반사였는데 이제는 적정한 근무 시간을 보장받아요. 환자들을 더 세심하게 돌볼 수 있게 됐어요. 2030년 중반쯤 되니까 한국 사회가 정말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거리에는 여유로운 분위기가 흘렀어요. 무엇보다 일 때문에 죽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어요. 대신 일도 중요하지만 삶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거든요. 그때 저는 정말 충격적인 깨달음을 했어요. 스페인에 있는 제 친구들과 화상 통화를 하는데 그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말이야, 한국이 정말 부럽다. 우리는 아직도 긴 근무 시간에 시달리고 있어. 젊은이들 실업률도 높고 사회 보장도 제대로 안 되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한국이 스페인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는 걸요. 1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현실이 된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이제 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고요. 스페인은 제 고향이지만 한국은 제가 꿈꾸던 이상적인 사회가 된 거였어요.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만든 이 나라에서 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싶어요. 한국은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인간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2030년 여름,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의 출산율이 5년 만에 1.5명으로 급상승했다는 거였어요. 아동수당이 18세까지 확대되고 유보통합이 완성되면서 아이 키우기가 정말 쉬워졌거든요. 그날 저는 어린이집 앞을 지나가다가 한 젊은 엄마의 대화를 들었어요. 이제 셋째 가져도 될 것 같아.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니까 부담이 없어. 그러게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야. 그 순간 저는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15년 전만 해도 저출생으로 고민이 많았던 한국이 이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나라가 된 거니까요. 10월에는 정말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서울에서 COP33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개최된 거예요. 전 세계 정상들이 한국의 탄소 중립 성과를 보러 왔는데 그 반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204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를 완전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80%까지 높인 한국의 성과에 모든 나라가 감탄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탈플라스틱 정책의 성과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하면서 환경 오염도 크게 줄어들었어요. 유엔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은 지구를 구하는 선도 국가입니다.
모든 나라가 한국을 따라 해야 합니다. 2031년 봄, 한국의 교육혁명이 정말 놀라운 결실을 맺기 시작했어요. AI 시대에 맞는 창의적 교육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한국 학생들의 창의성 지수가 세계 1위가 됐거든요. 더 놀라운 건 학생들이 정말 행복해졌다는 거였어요. 한 고등학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공부가 재미있어요. 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입시 스트레스도 없어서 정말 자유로워요. 여름에는 의료 분야에서 정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간병비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면서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특히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가 완성되면서 집에서도 병원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한 80세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서 정말 안심이야. 자식들한테 부담 주지 않아서 마음이 편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가을쯤 되니까 정말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급증한 거예요. 정치인들은 한국의 정책을 벤치마킹하러 왔고, 기업가들은 AI 기술을 배우러 왔어요. 학자들은 한국의 사회 통합 모델을 연구하러 왔고, 학생들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체험하러 왔어요. 그때 스페인에서 정부 관료들이 한국에 연수를 오게 됐는데, 그 중에 제 친구 이사벨도 있었어요. 말이야, 정말 믿을 수 없어. 15년 전에는 한국을 무시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한국을 배우러 와야 하다니. 이사벨, 이게 바로 한국의 힘이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역동성 말이야. 2032년 봄, 저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국민연금 개혁이 완성되면서 모든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게 된 거예요. 특히 어르신 패스 덕분에 교통비 걱정 없이 전국 어디든 다니실 수 있게 됐어요. 한 70세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덕분에 노후가 정말 행복해졌어. 손자들한테 부담 주지 않고도 당당하게 살 수 있거든. 그 순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전 세대를 아우르는 지도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름에 저는 정말 아름다운 변화를 봤어요. 젊은 커플들이 결혼과 출산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한 20대 후반 커플이 이런 대화를 하더라고요. 이제 결혼해도 될 것 같아. 아이 키우기도 좋은 환경이고, 일자리도 안정적이고. 응,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아. 그들의 밝은 표정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미래가 정말 밝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2032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그동안의 15년을 돌아보며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2009년 명동거리에서 죽음의 손금을 가졌다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스페인에 있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아, 15년 전 여행으로 시작된 한국 생활이 이제는 제 인생이 되었어요. 한국은 정말 기적의 나라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곳이에요.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 모든 변화를 이끌어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한국 국민들이 그 변화를 함께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한국에서 살기로 한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꼭 한국에 와보세요. 정말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속인으로서 하나의 예언을 하고 싶어요.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 세계를 이끌어갈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만든 이 기반 위에서 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보며 희망을 얻을 거예요. 아,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구나. 불가능해 보이는 꿈도 이룰 수 있구나. 15년 전, 저는 이재명을 보고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어요. 이재명은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제가 평생 꿈꿔왔던 이상적인 나라가 되었어요.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고 어른들이 존중받으며 일하고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 나라. 모든 세대가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나라. 지구 환경을 생각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든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 국민들에게 정말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한국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이 나라가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지 꼭 기억해 주세요. 한국은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나라의 일원이 된 것을 평생의 영광으로 생각해요. 한국 사랑해요. 이재명 대통령,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신 마리아의 15년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9년 죽음의 손금을 가진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했던 스페인 무속인이 15년 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라고 고백하기까지.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첫째, 불가능해 보이는 꿈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살 때부터 공장에서 일하고 13살에 장애를 갖게 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둘째,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계급사회인 유럽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한국에서는 가능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힘이에요. 셋째, 진정한 지도자는 국민과 함께 기적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혼자 이룬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변화였어요.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나도 이재명처럼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뤄보겠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랑스러울 줄 몰랐다. 마리아처럼 나도 한국을 사랑한다.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어요. 우리 모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더 희망차고 아름다운 내일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이 이야기는 희망과 감동을 전하기 위한 창작 콘텐츠입니다.